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용평 리조트 8,000원 20%, 1년 보유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 오래 들고 계셨는데 주가가 오늘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바닥을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도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용평 리조트 하면은 우리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에 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그 기대감에 좀 올라갔던 종목이죠. 근데 동계올림픽이 막상 열리고 나서 주가는 가지 못하고 하락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돼 있다가 결국에 무너진 그런 결과였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 많은 어떤 기업들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막상 그런 디데이가 됐을 때 올라가는 것들도 있지만 반대로 재료가 사라지면서 하락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오늘만 보시더라도 어때요?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이 있었지만 착공식이 있은 이후로부터 철도 관련주들이 전부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간 종목이 몇 개가 없어요. 다 하락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오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노리고 들어왔던 우리 순진한 투자자분들이 가지 못하니까 손절하는 것들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제가 대박스쿨 방송을 통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미리미리 일정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날 이 일정이 있으니까 이날 종목은 급등하거나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잔잔한 호수에 그날 돌이 한번 던져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종목은 위 아니면 아래로 급등 급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정이 있기 이전에 빠지는 종목을 사놓고 막상 디데이가 됐을 때 올라간다면 기분 좋게 팔면 되겠고 기다려도 가지 못한다면 그 종목을 정리하고 나오면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거를 잡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이 좋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얘기를 못 들으실 거예요.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 소개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종목 간다는 얘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얼마큼 간다고 얘기를 정확하게 주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굉장히 무책임한 추천이나 소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정들을 잡아드리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시는 계획들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용평 리조트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용평 리조트는 어쨌든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시장의 관심이 완전히 멀어진 주식입니다.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가가 중간중간마다 그래도 반등의 신호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중간에 한 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 평창올림픽 2월 달에 하고 나서 완전 주가 무너졌었죠. 그리고 3월 달에 바닥 만들고 나서 한 6월까지 올라갔고 또 빠지다가 10월 달에 바닥 만들고 나서 12월 달에 한번 올라갔고 지금 이 종목의 추세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중간중간마다 반등은 나오고 있으나 이 회사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한 추세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럼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은 이 추세의 상단 부분에서 돌파에 실패하고 다시 내려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하단인 구간이 어디에 있어요? 대충 보니까 한 4,000원 정도에 걸려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종목은 여기서 힘없이 내려가서 4,000원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더 기다려가지고 장기간 기다렸다가 추세가 회복되는 걸 보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고, 그죠? 그때 기다리는 방법이 있겠고, 지금부터라도 현금화를 해서 빨리 후속 전략을 세우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용평 리조트는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7,000원 돌파에 실패하고 하락으로 돌아서는 종목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저는 매도를 하셔서 현금화 전략, 현금을 좀 챙겨 놓으시고요. 오늘 제가 밤에 공개 방송에서 드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기업, 이 종목을 저는 편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분할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용평 리조트 알아봤습니다. 분할 매도하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앞으로도 전략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티스, 네, 아티스 종목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5,000원이고요. 네. 비중 25% 가지고 있습니다. 네, 5,000원에 25%. 수익을 좀 보고 계시네요. 수익은 보고 있는데 현재 그 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얘기가 있고요. 최근에 네.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거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좀 그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목표가도 혹시 따로 있으실까요? 6,000원 이상은 가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6,000원 이상 정도. 그럼 단기적으로 좀 보고 계신 거죠? 장기든 중기든 저는 그렇게 큰 저건 아닙니다. 네, 기간은 정해놓지 않으셨고요. 네, 그럼 목표가를 좀 얼마까지 가능한지 진단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아티스 종목 좀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고 하시는데 매도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할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올라가는 중간인데 잘 사셨네요. 어떻게? 네네. 네,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었는데 그래도 운도 좀 좋았고 종목의 호재도 좀 있었고 여러모로 좀 잘 풀린 케이스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종목은 잘 가는데 매수하신 시점은 좋았어요. 매수 시점은 예. 좋았지만 이제는 좀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차트 좀 보여주세요. 예. 일단 최근에 이제 증자 관련되는 부분들, 빗썸 증자에 참여했다, 그런 부분부터 해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옴니텔이라는 회사가 이 회사에 또 지분을 취득했다. 서로 이제 투자 받고 투자하고 이런 관계들이 막 진행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막 이제 올라갔는데 평소에 굉장히 잠잠하던 종목이 호재가 갑자기 연달아 나와버리니까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종목이 올라가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부분들도 좀 작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많이 올라와서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200억까지 됐지만은 이거 얼마 전만 해도 시가총액이 막 600억짜리 기업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소형주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컸던 부분들. 그리고 대충 제가 보니까 바닥이 한 3,000원대가 바닥이에요. 그러면은 바닥 대비해서 불과 일주일 만에 100%가 올라온 거예요. 그죠? 예. 지금 6,000원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이거는 매수하신 타이밍이 이 정도면은 여기 요즘 들어가신 거니까 상당한 고점에서 들어갔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도 매수 타이밍이 그래도 괜찮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고 계신 거고요. 재료 나올 만한 것들은 다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0원대에서 팔고 싶은 사람이 아마 우리 시청자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심리적으로 6,000원에 걸린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물량들이 올라가다가 벽이 너무 세게 부딪히니까 한 5,900원이나 800원부터 먼저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5,920원까지인가? 5,920원까지 갔다가 그 몇십 원을 못 들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6,000원대 기다리는 물량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이미 수익 중에 계시니까 내일장 개장하고 나면은 기분 좋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또 공개 방송에서 새로운 종목들 공개드릴 예정이니까요. 오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아티스 종목 내일 정도 정리하시는 전략 말씀드렸으니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1431님의 문자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엔코 매수가 3,000원, 비중 50%, 손실이 큽니다.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오늘 3,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비중도 꽤 크신데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자, 지엔코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매수 타이밍이 좀 안 좋았다. 매수 시기가 별로 안 좋았다라고 보통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뚜렷하게 나오는 부분들도 없고요. 좀 시장에서 말이 좀 많아요. 어떤 말이 많냐면은 썰들이 많아요. 이 회사가 어떤 재료가 있으니까 많이 간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혹해서 사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 스스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주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되게 좋았어요. 분위기가 좋았는데, 올해 초에, 이때가 이제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작년 11월 달에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주가가 1,500원대였어요. 1,500원짜리 주식이 한 달 만에 3,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언제 매매해야 되냐면은 충분한 조정을 받았을 때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최고점 대비해서 뭐 몇십 프로 이상 하락했을 때 저점에서 잡아오는 방법들도 있고.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이미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고점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큰 손들은 이 아래에서 들어가서 위에서 다 갖다 팔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도 주가가 완전히 무너지죠? 반등이 나왔어요. 이 종목이 진짜 갈 종목 같았으면은 여기서 치솟아야 됩니다. 이렇게. 치솟아서 전고점까지의 시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는커녕 주가는 계속 힘이 없이 밀리다가 결국에 이제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차트는 이쁘게 만들어 놓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이제 실망 매물들이 이 3,000원대 위에서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가 돌파에 실패하고 좀 무너지는 전형적인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게 많이 올라온지 안 올라온지 그냥 봐서는 몰라요. 차트를 길게 보시고요. 길게 보시고 바닥이 어디고 고점이 어딘가 보시고 내가 종목을 들어가는 위치가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먼저 보시고요. 고가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실 때는 3, 4번 도전해도 실패하는 종목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이 대표적이에요. 첫 번째 3,000원대 돌파 시도 나왔었죠. 근데 못 들었어요. 밀렸으니까. 두 번째 돌파 시도 나왔지만 못 들었어요. 세 번째 돌파 시도 나왔는데 돌파하지 못했어요. 3, 4번에도 불구하고 돌파 못하는 종목은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다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는 들어갔다가도 빨리 나와야 되고요. 웬만하면 안 사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현재 구간을 보면은 그 뒤로 주가가 완전히 반토막이 나버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전략은요. 기다린다고 하면 올해 장기간 본진다고 하면은 한 2,200원 선까지는 저는 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너무 크시고 3,000원까지 기다리려면은 너무나 많은 세월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절반 매도, 2,200원까지 갔을 때 나머지 매도 이렇게 해서 전략 매도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앤코 종목 첫 번째로 2,000원과 2,200원 종목으로 도와드렸으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문자는 332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동성제약 26,450원, 비중 50%입니다. 고민에 잠 못 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많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드려야 할까요? 자, 지금 바이오 제약주가 제가 아까 저평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동성제약도 현재 가격은 저평가 구간이 맞습니다. 그 뭐가 문제냐? 저평가는 맞는데 올라가야 되는 재료가 없어요. 악재는 있는데 호재가 없습니다. 최근에 리베이트 사건 때문에 지금 조사받고 있는 상태죠? 주가는 그러니까 당연히 못 올라가죠.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 리스크가 만약에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악재를 좀 해소될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지금 최근에 경남제약 같은 종목들이 이제 상장 폐지 들어가면서 혹시 이 종목도 그런 좀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회사가 이번에 그 문제만 잘 해결이 되면은 그런 어떤 악재들만 지나간다고 하면 주가는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가 포인트예요. 어쨌든 현재 진행되는 그런 법적인 그런 문제들이 언제 해결될지는 이거는 누구도 몰라요. 그죠?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회사 관계자도 몰라요. 그죠? 그러면 해결이 되는 시점은 모르겠으나 해결이 된다고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은 저는 1차로 2만 원, 2차로 2만 5천 원까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이 많이 내려와서 여기 요 구간들 최고점이 거의 한 4만 9천 원, 거의 5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뒤로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난 수준이 여기예요. 요 구간. 10월 달, 11월 달 구간. 그래서 이 맨 위쪽에서 들어갔던 투자자들은요. 이만큼 내려왔을 때 거의 다 손절했어요. 수급을 보니까 기관들도 팔았고 개인들도 팔았어요. 이거는 거의 손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새로운 물량들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예요. 그럼 지금 누가 팔고 있나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수급 한번 볼까요? 한 달 동안 개인들은 순 매도고 외국인 기관들은 순 매수입니다. 느낌이 좀 오시죠? 무서우니까 개인 투자자들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언제 문제가 해결될지는 저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반등 시 2만 원 1차 그리고 2만 5천 원까지는 2차로 제가 상승 구간 점쳐보고 있으니까요. 조금 이거는 장기적인 전략으로 보시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2만 원에서 절반, 2만 5천 원에서 나머지 절반해서 정리하시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